정도 간격단의 경우가 성공해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평화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상의 전환 마방 취재기자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6년 12월 30일까지 금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사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3경주 임차가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안쪽에서 3경주입니다. 이번 범캐 장군도 다른 전력을 좀 보완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썼고요. 지난번 경주 때부터 전력이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아예 이번 프라이드 킹 투입력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난번 경주 때 이게 혼자 잘 뛴 게 아닙니다. 그전 경주 때부터 이만큼 늦발을 하지만 잘 올라오는 거는 상당히 좋았었고 유영현 기수의 등장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앞선에 가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권의 한 자리나 프라이드 킹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10번 프라이드 킹입니다. 10번 프라이드 킹이 가장 앞서고 그 뒤를 2번 범캐 장군. 그러니까 어수선해. 내가 내 자체가 지금 어수선해. 말일까지 경마해요. 작년에도 날짜가 안 맞아서 경마 안 했는데 올해는 12월 31일까지 부산 경마로 이어지는 경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서울 경마가 휴장이고요. 부산 경마와 제주 경마로만 시행이 되고 또 금요일 날에는 제주 경마, 부산 경마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부산이 더 적어요. 아니 모바일까지 하면은 뭐 똑같다고 할 수 있고 부산 8개, 제주 10개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토요일 날에는 부산 경마만 15개 시행이 되고요. 내가 이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나? 제가 부산을 좀 합니다. 저도 리빙TV의 방송을 부산 메인 MC로 한 2년 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부산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어떤 때는 서울보다 부산을 더 신경을 쓸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자존심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럼 좀 억울하죠.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내 딴에는 그 마필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들어온다는 거지 경마가. 지난주 일요일만 해도 그렇죠. 지난주 일요일날 서울 경마만 하더라도 선행마가 추입으로 들어오고 추입마가 선행을 가서 들어오는 거의 제주경마급의 일들이 벌어졌죠. 서울 경마에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경마도 이따위가 되는구나 경마가. 아니 뭐 맨날 뛰던 말이 하루아침에 경주마의 능력이 바뀌나? 너무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은. 뭐 출전 두수가 많았기 때문에 조교가 적었고 조교가 충실하지 못했다. 뭐 핑계를 대려면 뭐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뭐 지난주 일요일날 서울 경마를 보면서 야 이번 주에 벌어지는 부산 경마가 아주 과간의 똥집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출전 두수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또 많이 잘려 나갔고 그래서 오늘 줌바 투표도 좀 늦게 떴어요. 그래서 인기가 집중이 되는 이제 편중이 되는 기수들이 상당히 몰려 있죠. 김용곤 기수가 안 나오는데 김용곤 기수는 뭐 내년 1월 달부터 서울 경마장에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김용곤 기수가 서울 경마장으로 이적을 했죠. 빅딜이죠, 빅딜. 조인권하고 하만식 내려가고 김용곤 올라오고. 용근이가 얼마나 우리 용근이 형이 저는 뭐 저보다 돈 많이 벌면 형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니까 용근이 형이 나보다 돈 많이 벌잖아. 1년 동안에 대상경주 9개 먹은 우리 용근이 형이 서울에서 가야 19조라는 간판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돈을 벌어들일지 상금벌이를 하고 또 문세영이라는 대형마와 싸워서 이겨낼지. 조성곤 기수도 서울 올라와서 참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도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는데 김원근 기수도 서울에서 파이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중요하진 않죠. 내 방송 항상 중요하진 않은데 뭐 이런 얘기들도 하나씩 앓고 하면 재밌잖아요. 자, 부산 경마 8개의 경주로 펼쳐집니다. 승부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부산 경마 초특급 승부처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서울 경마를 초특급 승부처로 선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제가 뭐 공개해드릴 건 다 공개해드리고 과연 네가 오늘 하루 동안에 가장 자신 있는 경주가 어떤 것이냐를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지난주 토요일 날은 뭐 초특급 승부처 단통마권으로 한 방을 아주 시원하게 때려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날 경마 또 토요일 날 경마도 부산 경마 초특급 승부처를 상황봤습니다. 자, 일단 승부처는 2경주와 5경주, 8경주 이 3개의 승부처를 선정을 했고요. 부산 경마입니다. 부산 경마 2, 5, 8 여기 3개의 승부처인데
제주경마는 5경주, 8경주, 10경주. 제주경마 역시나 제주경마 예상해요, 제가. 제 문자 신청을 하시면 제주, 부산 할 거 없이 모조리 다 갑니다, 하루 종일. 뭐 제주경마 제가 안 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제가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주도에서 직접 받는 케찹 소스 가지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예상가로 활동하시는 분들, 또 조교를 보시는 분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 나름대로 또 복기도 하고 있고요. 제주경마는 뭐 제가 썩 잘한다라고 내세우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제주경마에 정말 날고 긴다는 분들이 계시고 여러분들과 사대가 마신다면 그분 찾아가시고 제 승부처만 제주경마 승부처 나름대로 고심하고 준비했으니까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2경주, 5경주, 8경주 부산경마 승부처고요. 그중에서 5경주는 한대건의 부산경마에 오늘 하루 경주 중에선 가장 자신 있는 경주다. 5경주 꼭 같이 붙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초특급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경마는 5경주, 8경주, 10경주 3개의 승부처를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는 1000m고요. 공산 6등급 경주입니다. 신마들 경주예요. 뭐 2세의 어린 마피들이고 상금 많이 주니까 뭐 들어오면 좋죠. 지도도 상금 벌고 나도 막건 마시니까 좋은데 이러한 신마 경주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애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오로지 보여지는 자료하고는 조교 때의 모습과 주행검사 때의 모습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걸 참고해 보려고 했더니 별거 없다. 주행검사 때 정말 별거 없다. 이거 뭐 개차반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 바로 이 메탈리차라는 마필입니다. 이 메탈리차는 19조의 마필이고요. 뭐 대표 마방이고 명문 마방이라고 뭐 어떠한 마필을 가져가도 성장을 하는 먹는 것부터 틀리다는 마방이 19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방송을 찍으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자, 19조는 주행검사를 말을 만들어서 때리지는 않는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게. 제가 뭐 19조 관계자하고 이런 방구 얘기를 했다든가, 전화통화를 했다든가, 일면 초식이 있다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제가 여지껏 19조의 그 주행검사에 받는 모습을 보면, 주행검사 때 모습은 정말 아닙니다. 이게 뭐 준비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보이지도 않아. 그냥, 별거 없나? 근데 이런 애들이 경주를 치르면 치를수록 변화가 빨라요. 그리고 주행검사 개차반을 받고 데뷔전에서 선전했던 마필이 10마리 중에 8마리야. 이게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탈리차라는 이번만 메탈리차라는 마필을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게이트 이탈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직선에서 밀어도 말이 안 뛰어. 걸음이 안 나오길래 이것도 별거 없나 보다 했는데 우리도 확인하잖아. 조교 때의 모습을 확인하니까 상위군의 상승 주니어라든가 다른 몇 대의 마필들이 있어요. 그 마필들과 병합을 할 때 모습을 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게 풀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혈통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 믹스 액톤의 자마예요. 이 모마 포리스트 캠프는 뭐 정평이 나 있죠. 순발력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워낙에 많으니까 뭐 대부분의 포리스트 캠프 자마들이 순발력이 있고 이 믹스 액톤의 자마 중에서 대표적인 마필이 대가리가 새야. 또 까먹었어. 이름이 있는데 그거 괜찮게 떴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뜁니다. 지금은 안 뛰고 있고 6전 동안에 몇 번을 입상을 했던 마필인데 한 4번인가를 입상을 했던 마필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미스 액토의 자마가 딱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말 하나하고 또 다른 말 한 마리가 있는데 이게 도입이 되고 나서 마필이 떡을 많이 안 친 거야. 떡을 많이 쳤어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너무 저속한 표현인가? 아니 맞잖아 솔직히 말해서. 뭐 사람만 떡치나? 네, 말도 떡치는데 그렇게 애들 나오는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뭐 그걸 갖다가 뭐 제가 봤을 때 이 마필은 짝수가 있습니다. 네, 게이트 또 조건도 2번 게이트의 조건이고 용건이가 떠난 이 19조를 과연 이 최시대가 감당을 해낼 수 있을지 좋은 기회가 많이 갔으면 좋겠고 신마경주예요. 상금 많이 주는 경주인데 뭐 승부 아낄 필요 있습니까? 이번 메탈리차 여러분들 체크 한번 해놓으시고요. 사마 투투 킹덤은 주행검사가 나쁘지 않았어요. 뭐 주행권 가담하는데 직사에서 좀 밀더라고. 그래서 순발력도 의외로 있어 애가. 그래서 김동현 기수의 기승수라고 한다면 앞선에 끌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겠고. 오마 정글 마린입니다. 자, 이마 필이 상당히 많이 팔리는데 글쎄요. 기록이 좋았죠. 기록이 1분 3초 5를 끊어놓으니까 좀 팔리는 건데 나는 그렇게 좋게 안 보이던데. 선입권 전개하면서 막 직선에서 접어들었고 채찍대는데도 썩 나가진 않아요. 물론 이제 재주행 검사를 받는 장기유양마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평가가 높게 될 수 있는데, 뭐, 10마니까 뭐 안 될 건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주행검사의 모습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6번 로얄 켈리는 나쁘지 않았고요. 순발력 있는 모습이 있긴 했었는데, 직선주로의 끝걸음이 지구력이 너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앞선을 나갈 수 있으니까 관심은 가고. 주행검사 모습만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면 가장 좋았던 마필이 20번 막 커밍 어게인입니다. 이 마필은 사실 이렇게 크게 불합격 달 때만 하더라도 큰 눈여겨 안 봤는데 한 20일 지나고 나서 주행검사를 봤는데 와 시종 외곽을 그렇게 돌고서도 끝걸음이 상당히 날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교를 똑바로 하지 않았었고 두 번째 주행검사에서는 조교를 좀 똑바로 하니까 마필 제대로 뛰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가 20번만 커밍 어게인의 선전이 좀 기대가 된다. 저는 10번만 커밍 어게인을 놓고 하겠습니다. 11번, 12번 다 안 되고. 그래서 10번만 커밍 어게인을 놓고 2번, 4번, 뭐 5번, 6번 이 네 마리 안에서 좀 결정을 하고 싶은데 10번을 놓고 2번 막권이 그래도 가장 좀 배팅에 대한 메리트 배당도 상당히 좋고요. 가능성도 있고 해볼만 할 거라서 보여집니다. 10번 놓고 2번 막권 10번 놓고 뭐 4번, 5번, 6번 받쳐도 배당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뭐 10만 정도인데 1경주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자, 이 경주입니다. 경주가 1300m 국내산 5등급 경주고요. 12마리 아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한대관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너는 그냥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어요. 공개해드릴까요? 1번 막 퀸스킨입니다. 저는 이 마필을 놓고 하겠습니다. 당일날 현장에서도 배당판에 뭐 인기 1위 마필일 것이고 앞으로 뛰는 걸음으로만 놓고 봤을 때 퀸스킨이 상당 부분 발전이 빠르게 익숙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숙형인 것 같아요. 액션파크의 새끼들은 걸음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쭉 나오죠. 이 경남신문배를 치룰 때만 하더라도 너무 걸음으로 밀리길래 뭐 상대가 강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쳤는데 지난번에 인기 2마를 팔릴 때 11월 25일 경주였었죠. 저는 그냥 인정을 했습니다. 아, 이 마필은 상당 부분 발전을 하겠구나. 선주권의 전개도 좋고. 또 근데 하늘이 도와서 또 게이트 또한 1번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이 경주를 자, 한대건이라는 인간이 승부를 하는 경주, 첫 번째 승부하는 경주인데 충만한 공개에 주더라. 자, 1번 퀸스킨을 놓고 하라고 하더라. 이건 어떻게든 입상을 한다 그러니까 1번을 놓고 나머지 11마리의 마필 중에서 후차권을 찾아서 여러분들 때리시면 돼요. 있는 돈 다 들이받고 때리고 피똥 싸고 돈 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경주를 공략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막권을 사야 될지 그걸 모르겠어. 왜? 상당한 혼전입니다. 2번마 최강 오피서, 3번 킹스톤, 4번 영광의 파크, 5번 우승천지, 6번 스마트 마린, 7번 영광의 헌터, 8번 막강 질주, 외곽에 있는 뭐 10번 퍼펙트 유머, 시리엄마, 아름다운 엣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살짝 언급해드렸던 마필들이 다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약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도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죠. 자, 충만한 공개해드렸습니다. 자, 1번 퀸스킨이라는 마필을 놓고 한대건이라는 인간이 부산경마 2경주에서 첫 번째 승부를 가져갑니다. 자, 그런데 후차권에 이렇게 많은 마필들이 있는데 그 마필들에 대해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데 가장 함축된 마법, 함축된 막권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거기서 충마도 공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고를 자신 있으면 제 음성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제 문자 신청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아리까리해. 뭐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잘 모르겠어. 아니 언뜻 보면 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한대건 준비한 만큼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분명히 이번 경주에 여러분들이 굉장한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들이 전부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까지도 한대건은 명확하게 짚어서 제대로 한번 승부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이경주잖아. 문자 신청해도 되고 이경주 신청하면 제주경마까지 싹 다 날라가. 문자 좀 많이 신청해 주세요. 문자가 쭉 떨어지고 있어. 내가 꼭 내 입으로 말을 해야 돼. 좀 해주면 안 되나 그냥? 자, 음성정보, 문자정보 항상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상경주입니다. 경주가 1300 국내산 5등급 경주고요. 12마리 아피들이 출전했습니다. 아니, 뭐를 보나 그냥 이건 왔다는 말이 있지 않나? 일종의 댄싱 스타? 이 댄싱 스타를 잘 모르면 이 경주를 되게 복잡하게 분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댄싱 스타가 지난 11월 6일 경주였었죠. 1등급의 능력마필들이 대상 경주였었는데 1등급 능력마필들의 경주에 출전을 해서
감히 국산 5등급의 마필이 3차가 하는 이변을 연출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경우 12월 11일 날 경주에서도 역시 인기권에서 머물렀던 마필이었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되지도 않는다. 댄싱스타는 지난번에 1등급 경주에서 3착했다고 또 팔리지? 안 돼. 무조건 안 돼. 제가 방송에서 무조건 말씀드렸어요. 자, 그거는 제 스스로가 댄싱스타라는 마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자신감을 내비친 겁니다. 자, 댄싱스타는 어떤 마필이냐? 전형적인 선행형 마필에 가깝습니다. 자, 이 마필이 뭐 추위권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선위권에서 근성을 보이기도 하죠. 자, 이 마필, 그러한 모든 경주들은 이 마필이 잘 뛴 겁니다. 그러니까 잘 뛰었다는 표현이 뭐냐면, 그래도 얘가 가장 잘 뛰기 위한 경주의 조건은 선행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놈이 더 빨리 나가, 안쪽에서 바깥쪽 게이트로 밀려, 아, 나 빨리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갔어. 삽질거리 하다가도 끝걸음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댄싱스타가 잘 뛴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이번 경주의 경주 조건은 어떠하냐? 자, 1번 게이트입니다. 부담 중량은 55kg 들었지만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정도형 기수에서 최상형 기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발 빠른 마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게이트의 조건이 좋기 때문에 1번 댄싱스타의 선행을 저는 낙관합니다. 선행을 안 가면 개느빠라고 기립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낙마하든가. 그것만 그 변수만 아니라면 저는 1번 댄싱스타가 선행으로 이번 경주는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댄싱스타는 어떤 말? 전형적인 선행형 마필에 가깝다. 가장 자신의 걸음을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걸음이 선행이기 때문에 일반 댄싱스타는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인정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후차권의 개판이에요. 2번, 3번 안 되고 3번 위닝 글리 매번 그따위로 올라오다 말죠. 유아더 캡틴도 마이너스 3kg의 감량. 우리 은경이 탑보록 났죠. 부드러운 기술의 1인자. 제가 이 최은경 기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몇몇 예상가들은 최은경이라는 기수가 너무 말을 잘 탄다. 뭐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쟤는 아직 멀었다. 그건 꼬마 기수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최은경 기수가 말머리를 부드럽게 하고 나가는 거 그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기수가 직선에서 채찍을 댈 때의 모습을 보면 힘의 가리가 없어. 밥을 안 먹고 때리나? 왜? 자세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채찍을 심하게 못 대는 거예요. 자, 그에 반해서 정도현이나 이유식 기수, 이 신인 꼬마 기수들의 선전은 괄목한 만한 성장을 기록을 했죠. 자, 최은경 기수는 계속 밀리고 있죠, 지금. 노력해야 됩니다. 서울의 김혜성 기수가, 우리가 김혜성 기수를 뭐라고 불러요? 브라더라고 부르죠. 형제입니다. 그만큼, 남자 기수들 틈에서도 선행을 나가서 채찍을 스틱을 대는 모습을 보면, 제가 여자야? 이런 말이 나오죠. 발전하겠죠. 최은경 기수도 물론 발전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최은경 기수는 아직까지는 이 채찍을 댈 때의 모습 자세가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제대로 되지 못하죠. 밀면서 채찍을 대는 것에 대한 자세가 교정이 되기 전까지는 최은경 기수는 이제 불리한 여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감량으로만 승부를 하기에는 선행만은 가능할 수 있죠. 가벼우니까 선행 나가서 얼른 버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댄싱스타가 선행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쥐어짜서 올라올 수 있긴 하지만은 그만큼의 불안 요소는 유아더 캡틴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6번 미스터 스pen딩이 제가 이 마필은 너무나도 잘 알죠. 제가 이 마필이 지금 한 번에 우승과 한 번에 입상을 했는데 우승할 당시에 제가 초특급 승부에 이걸 맞춰먹었던 마필입니다. 자, 그만큼 이 마필에 대한 각질을 알고 있는데 초반에 붙지를 않습니다. 얘가. 승질이 들어온 건지 아니면 말머리 이끌어내지 못하는 건지 무조건 한 발을 싸워야 돼요. 지난번 경고 때도 강호와 이현, 백두봉 다 물어치니까 올라온 거죠. 사토시 기수니까 또 무섭긴 하죠. 아예 무슨 못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한 발 싸움에서 매번 깨고락지가 되고 삽질거리를 했던 마필입니다. 과신할 수는 없죠. 7번 백두봉은 또 어떻습니까? 백두봉이 국산 6등급에서 입상을 하고 우승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야 이 마필은 그래도 뛰겠구나 라고 너도 나도 다 기대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삽질거리를 해요. 10월 7일날. 그리고 나서는 11월 6일날 경남 도민일보에 나가서 완전 꼴찌를 하죠. 그리고 얘가 맛이 가죠. 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이 기가 꺾이는 겁니다. 물론 조교 때의 모습을 보면 마필이 조금 더 살아났고 걸음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 미스터 스페딩한테 깨질 때의 모습을 보면 야, 이렇게 정계하고도 깨져? 도대체 그럼 네가 가진 정체는 뭐야?
이러한 말이 나올 정도로 마필 상당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잘 뛸 수 있죠. 나아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사회생을 하고 전화위복이 있어서 이 마필의 변화가 보인다면 전 추천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역시 도전은 가능하지만 맹목적인 불신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8번 불꽃 청춘은 마필의 능력은 되지만 김정은 기사에서 좀 불안한 모습이고 9번 파티 투나잇이 서승훈 안장의 마이너스 3kg 감량이에요. 자, 지난번에 머리차에 박빙의 승부를 펼칠 때에도 얘는 왔다. 다른 건 몰라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만큼 직선적에서 끝걸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차피 기수의 싸움이라고 본다면, 전 서승훈 빠따에 마이너스 3kg의 감량이 있는, 비록 2착 승급, 머리차에 아쉬운 승급을 했던 마필이긴 하지만은, 파티 투나잇의 한 발에 조금 더 기다려보고 싶다. 대끼리예요. 대끼리 맞건 그렇게 열심히 설명한다고 우습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은 어디 가도 못 듣습니다. 이러한 마필들의 습성이라든가 마필들이 어떻게 뛰면 잘 뛴 거 설명해주는 예상가가 몇 명이나 있어. 저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자신 있으니까. 내가 공부 안 하고 내가 준비 안 하면 그냥 얼굴 부리고 넘어가. 일본은 댄싱 스타 괜찮고, 그 파티투나에도 뭐 지난번 2차 승급인데 이게 되겠어요? 될 수 있죠. 뭐 그냥 가져가시고. 백두봉 많이 살아났더라고. 백두봉 가져가고.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 내가 뭐로 굳이 다 설명을 하겠어. 알고 하시라는 거야. 파티투나이 깨질 수 있죠. 대끼리 점프단도 깨지는데 1번, 9번 맞고 깨지지 말라는 법 있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객관적인 능력상 이 9번 파티투나잇은 분명히 이번 경주에 더욱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버 메이저 댄서가 인기마라 팔리고 57kg의 중량, 승급을 하고 나서 57kg를 주니까 엿먹으라 이거지. 제대로 안 탔죠? 제가 보는 시각은 그래요. 물론 유엔명에서는 제대로 탔겠지만 외곽에서 삥삥 돌면서 삽질거리 했는데 마이너스 1.5kg 빼줬어요. 또다시 외곽 게이팅은 하지만 뭐 두 번이나 그런 짓거리 하겠습니까?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실버 최강 전력은 이런 게 운이죠. 마이너스 3kg 감량에 지난번에 우승했다고 해서 팔리는데 뭐 엑스밴드, 아쿠아킹, 캐피런 뭐 이러한 마피들을 3마신 차로 이겼다? 이거는 행운이죠. 행운. 이 마필이 적절한 편성을 만나서 선전을 한 거니까 이제 현 등급에 올라와서는 한참 동안 고생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상경주는 1번 댄싱 스타를 놓고서 9번 파티 투나잇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됩니다. 1번, 9번 막건 관심 가지시고 뭐 7번 메이저 댄서라든가 뭐 유아더 캡틴, 6번은 미스터 스펜딩, 뭐 7번 백두봉 뭐 이런 나필 중에서 한두 마리만 방어해 보십시오. 저는 1번, 9번 부상경마 상경주 1번, 9번 한 방에 막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4경주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 부상경마 금요일 보면서 야 이런 함정들이 있는데 내가 과연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눈에 빤히 보이거든. 인기마가 눈에 빤히 보이고 우열도 드러난 것 같아. 왜? 그냥 이마필이 지난번에 입상을 하고 우승을 해서가 아니라 이마필을 데뷔할 당시부터 꾸준하게 봐오면서 이마필의 능력을 알고 있다는 내가 한대건이라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야, 이마필은 웬만하면 오겠다. 이 정도 편성이면. 야, 그리고 이거는 풀빵인데? 뭐, 왜 팔리는 건지 모르겠네? 근데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대길이야. 이거 최저 배당이야.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인기권이야. 근데 이렇게 인기권으로 빤히 보였던 경마가 깨지는 게 허다하죠. 특히나 월말 경마의 변수. 지난주 서울 경마도 마찬가지였었고. 이런 변수들이 과연 또 얼마나 삽질거리를 하면서 사람들 병신을 만들까. 이런 게 좀 걱정이 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지만 마필의 능력을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 편성이 많아요.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씨발 그렇게만 들어오면 내가 빌딩 사고 여기 앉아있겠어.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4경주 1600m 혼합군 경주를 펼쳐지고요. 국산 마필이 있어요. 이번만 리원, 구마 초아 이런 마필들이 국산 마필들이고 다 외산 마필들입니다. 일본 연성주도 국산 마필이네요. 자, 가장 관심권의 인기를 끄는 마필이기도 하고 능력상으로 앞서있다고 보는 마필이 바로 4번 정상 코리아입니다. 지난 데뷔전 때의 모습을 보면 8월 20일 날 주행검사를 통과하고 나서도 그때도 상당한 여유를 보였었어요. 15일간 여유를 보였는데 한 3, 4개월 동안 애가 사라졌어. 그래서 뭐 또 어디가 아프고 또 뭐 한참 있어야 되나 보다 했더니 아니 이걸 웬걸? 뭐 샌디에고 말이 뭐 담양하고 뭐 능력마들 같으면서도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선입권에 가담을 하고 나서
뚝심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입상을 성공을 했습니다. 이날 경주에서 이마필은 체중이 또 플러스 19kg가 쪄요. 물론 이제 8월 달에 체중과 11월 달에 체중이다 보니까 그 갭이 워낙에 기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저는 이 3화 정상 코리아가 지난번 데뷔전 때 뛴 모습을 보고 야, 이건 능력마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화 정상 코리아는 어느 누가 뭐라 그래도 이번 경주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빠지지 않는 충막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의 연성질주는 맛이 갔죠, 지금. 예전에 4월달 이후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서 별다른 질병도 없었는데 계속 맛이 가 있어요. 게이트가 안쪽에 이어식 기수, 또 선입권에 가담을 하기 위해서 조개도 많이 했고 훈련량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입권에 가담을 하면 은근히 뚝심을 보이는 마필이고 지난번까지는 1600이었지만 이번엔 1200입니다. 우리가 대폭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아예 무신하지 마시고요. 이번 리얼리원이 2착 승급을 했죠. 2착 승급을 해도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2착 승급을 했었어도 타이거 슬램이라는 그래도 자신의 등급에서는 기본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마필인데 그전 경기는 에버거딜이라는 대상공을 출전하는 마필과 싸웠었고요. 굉장히 잘 뛰었죠. 1마디 차이밖에 안 났지만 박빙의 승부를 펼칠 정도로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만약 4kg의 감량의 혜택에 신이 되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백강렬 형이 이거 가지고 또 삽질거리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이렇게 조건이 좋은데 삽질거리 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 모르지. 또 내가 광렬이 형 입장이 아니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백강렬 조교사 백강렬 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봤구나. 서울 왔을 때. 인사만 했습니다. 그 백강렬 조교사는 저 기억도 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왜 형이라고 불러? 돈 많은 형입니다. 자, 3번과 장대검은 솔직히 주행검사 모습 보고 나서 말이 이렇게 도주를 하지? 그리고 나서는 채찍을 막 패죽이길래 이건 앞에 안 가면은 진짜 풀빠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앞에 가야 됩니다. 앞에. 근데 이게 2번이 빠르니까 앞에 못 갈 것 같은데 좀 찝찝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또 앞에 가서 한 바퀴 도는 게 겁나니까 5번, 6번, 7번, 8번 다 안 되고 9번 초아. 그러니까 선행 아니면 답이 없던 마필이었었죠. 선행을 가야지만 그나마 입상도 하고 선임도 했었는데 난 지난번에 경주 보고 깜짝 놀랐네. 따라가. 얘가 혼합공룡도 나와갖고. 그러면서 또 탄력이 있네. 와, 말이 좋아진 거예요.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 시원 폭풍의 제왕도 데뷔할 때 우승을 한 번 하고 나서 이제 선행을 계속 못 나오고 있죠. 발이 아주 빠른 마필은 아니지만 선행을 한 번만 성공을 시키면 마필의 변화가 올 겁니다. 외곽으로 밀렸다는 부분이 또 리얼리원도 있고 정상코리아도 있어서 안쪽에 있는 마필이 빠르다 보니까 무리한 선행을 하다 보면 56kg의 부담량이에요. 자멸할 소지가 높죠. C1 미스 히어로도 예전에 그런 건 아니고 왜 유연명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번 부산상마 4경주는요. 3화 정상 코리아를 놓고 저는 2번마 리얼리원 9막 초아 한 방 때리고 한 방 방어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배당이 나온다면 일본 연성질주 쪽에서 최적 전개를 하고 배당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장까지 한번 가서 배당의 환수가 나올 수 있을지 3복을 공략을 하든 복열로 공략을 하든 건 여러분들 자유고요. 저는 어쨌든 간에 4번, 2번 임박권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4번, 9번만 방어하겠습니다. 1번 연성질주는 배당권으로 한번 체크해 놓으십시오. 부산경마 5경주입니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초특급. 오늘 부산경마에서 가장 자신있게 붙어볼 수 있는 한대건의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3경주 임차게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안쪽에서 3경주입니다. 용원 범캐장군도 다른 전력을 좀 보완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썼고요. 지난번 공부 때부터 전력이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아예 뭐 프라이드킹 투입력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난번 경주 때 이게 혼자 잘 뛴 게 아닙니다. 그전 경주 때부터 이만큼 득발을 하지만 잘 올라오는 거는 상당히 좋았었고 유영현 기수의 등짝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앞선에 가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권의 한 자리는 프라이드킹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10번 프라이드킹입니다. 10번 프라이드킹이 가장 앞서고 그 뒤를 2번 벙커장군. 자,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과 그리고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 이러한 마필들이 한데 뭉쳐있고 맨날 깡바닥에서 올라오는 마필. 그리고 이 정도였어? 이렇게 저를 놀라게 했던 마필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번 5경주는 제가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한 이유가 제가 보고 있는 충nak감이
절대적으로 제가 쌍까지는 자신하지 못하지만 입상권의 한 자리는 반드시 온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대건은 초특급 다바가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충마만 있으면 50%는 먹고 들어갑니다. 자, 후차권만 찾으면 되고요. 후차권에서도 기존에 뛰었던 마필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습성들만 제대로 기억을 하면 이경주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축 잘 잡으면 이경주는 50%가 아니라 80%는 성공합니다. 자, 한대건이 그 축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대건 초특급 다바가 메인 승부처로 이번 5경주 승부해보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 새끼는 맨날 구라가 까고 어디 가서 구라가 치는 걸 배웠고 혓바닥만 살아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내 방송을 제대로 본 게 아닐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 날에도 그랬지만 뭐 초특급 승부나 승부경주나 69배짜리 배당이나 24배, 8배짜리 배당 맞았을 때 여러분들 저한테 칭찬의 한마디 해주셨습니까? 제가 방송에서 모두 다 공개해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심지어 마번까지 불러드렸습니다. 69배, 22배, 마번까지 다 불러드렸어요. 여러분들 그거 방송 보시고 나서, 야, 기억이나 하나? 현장 가서. 아, 내가 어디서 이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막고 한번 사볼까? 잘 되면 여러분들 몫이고. 못 맞추면 내 잘못이지, 못 맞추면. 어떤 사람한테 쌍욕하더라니까? 뭐, 씨발, 젖 같은 놈아, 뭐, 전화기에 되고.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 직업이니까. 근데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저는 그래도 90% 이상이 양심적이신 분이라고 봐요. 제가 평일날 문자 매출이 한두 개 들어와요. 네, 솔직히 월요일, 화요일날. 전 되게 감사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 방송을 보거나 제가 농담을 오잖아요. 야, 그래도 내 방송 보고 좀 영향까지 있었으면, 야, 뽀찌 준다 생각하고 문자 한번 신청해줘라. 이 평일날 들어온다니까? 월요일, 화요일날. 한두 명씩. 물론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양심적인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욕하는 버러지 같은 인간들도 있지만, 더 현실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에서 공개하겠다, 공개해드린다. 그 제가 언제 마번 공개 안 해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 공개 안 해드린 적 있습니까? 제가 마삽에 욕을 처먹고 기수들한테 욕 처먹고 마주들한테 욕을 처먹어도 공개해드리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똥말이다. 좀 양심 있게 사십시오, 양심 있게. 저도 뭐 양심 있게 못 사는 편이지만 어떻게 내 방송을 그렇게 봐놓고서 어떻게 입만 살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경마를 위해서 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 3일 경마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고 여러분들 피 같은 돈 안 잃게 해주려고 준비하는 게 얼만데 저 사적으로 제 돈도 많이 써요, 사실. 여러분들. 난 말은 못하지만. 자, 어쨌든 간에 얘기가 산으로 갔지만 자, 5경주입니다. 한대건은 첩석급 메인 승부처고요. 후회 없는 선택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이가 강력하게 믿고 있는 축마 있는 경주 이번 5경주 초특급 승부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경주가 1600m고요. 12마리 아필들이 출전했죠. 저는 그냥 쉽게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게이트의 조건은 좋아진 1번만 끝판 부스터 살려놓으십시오.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지난번 호나콩 경주에 출전을 해서 말이 안 나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맛이 같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한 번은 더 지켜보고 싶고요. 2번 3번 지우고 4번 장군의 후에도 제가 이거 지난번에 팔릴 때 자꾸 제 방송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제 방송 돌려보십시오. 장군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10번짜리 하나 사지 말아라. 내 승부경주다. 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에휴, 뭐 이렇게 얘기해봤자 뭐 할 거야. 인기만 잘라주고 해도 아니 그 배당을 맞춰주고 단통막권으로 저 배당이 7배, 8배짜리 맞춰줘도 여러분들 내가 조동아리만 살았다고 하니까. 솔직히 조동아리만 살았지 뭐 까놓고 얘기해서 뭐 난 어디 물가에 빠지면 조동아리만 들 거야 아마. 그럼 우리 엄마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마누라하고. 4번 지우겠고요. 4번이 선행을 받으면 모르겠다 그러는데 1100m는 안 됩니다. 자, 5번 황제의 탄생 살려놔야죠. 에페트콘의 충막강입니다. 57kg라는 과중량 걱정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저는 5번 황제의 탄생을 좀 믿고 싶고요. 6번 산타글로리아가 계속적으로 강자 틈에서 애를 맛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이러다 망가져, 진짜. 빨리 일반 경주에 들어와서 이제 길을 좀 살려놔야 되는데. 좀 걱정이에요. 일반 경주에 돌아왔으니까. 나름대로 경쟁력은 있겠죠? 싹 다 지우고, 11마 스페셜 루키. 이 정도로 못 뛸 만한 마필은 아니죠. 강같음에서의 모습도 그렇고, 19조의, 뭐랄까, 상금벌이에 대상 경주에서 항구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마필인데, 대회할 당시만 하더라도. 자, 지난번 경구 때는 채찍을 놓치면서 제대로 출전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선유권 전개가 가능한 실물 스페셜 루키. 이거 순발력도 좋아요. 선유권에 가담을 하고. 그러니까 19조가 동반 출전했는데 황제의 탄생과 스페셜 루키인데 전 두 마필 다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시모 황거탓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외곽에서 무리한 전개하고 나서 물어놨는데 이해가 좀 안 되죠. 1분 27초, 26초를 뛰던 말이 어느 날 1분 30초를 뛰어요. 질병도 없이. 다음날 골마겸이 하루 있긴 한데, 골마겸 하루 있다고 해서 말이 이렇게 안 뛰나? 아무도 모르지, 유연명 기수만 알겠죠. 서동목 기수 교체가 됐지만, 외곽이라 하더라도 관심은 가는 마피입니다. 자, 이번 6경주는요, 엄마 황제의 탄생을 놓고서, 6번, 11번, 12번인데, 난 19조 동반 입상을 보려고. 6번 놓고, 5번 놓고 11번? 네, 5번 놓고 11번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고, 6번과 12번. 정말 배당이 나온다면 1번 끝판부터 정도. 다른 말은 다 안 됩니다. 재미도 없어, 씨. 자, 7경주예요. 대상경주입니다. 지난주에 서울경마에서도 2세마, 혼합권 특별경주, 국내난 오픈 특별경주. 이거 국내난 오픈 경주예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죠. 1억 1,000만 원이나 주는데 안 나와. 나는 이런데 안 나오고 양안 깔게 그냥 일반 경주에서 가서 벌래. 이런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가장 눈에 보이는 마필이 오면 유럽파죠. 정말 쌍욕 나오죠, 이거. 예. 지난번에 8월 21일날 인기 1위만을 팔리고 선행 나가서 자빠지고 나서 이런 병신 같은 말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 영주에 보면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난 또 이게 10월 23일날 부산에서 있었던 특별경주였었죠. 경남신문배. 시종일관 여유입니다. 네, 선입관에 따라가서도 직선에서 걸음이 여유. 자, 그리고 나서 브리더스컵이었었죠. 서울에 원정으로 와서 1400m. 당연히 인기 1위만을 팔렸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야. 따라가서도 걸음이 안 나와. 정말 신기해, 이거. 난 이 말의 정체를 모르겠어, 아직까지. 이게 진짜 능력만지, 아니면은, 진짜 사람 병신 만드는 기계인지, 아니면, 말이 통해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시장에서? 야, 너 이번엔 가지 마. 이번엔 가. 얘기를 해, 얘랑? 도대체 모르겠네, 정체를. 난 얘를 놓고 하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찝찝합니다. 1200m 적정거리에 또 들어오면은 또, 명마네 어쩌네. 명마가 이따위로 뛰나? 응? 한무 견제 없는 산행 받아놔갖고 깨고 낳게 되고. 1300m, 1200m를 그렇게 10종인가 여유를 보였던 마필이 1400m 나왔다고 해서 어차피 다 어린 마필 팀인데 선입거에 따라가서 개차반이 돼? 그러면 출전을 시키지 말든가. 말새끼가 안 좋으면. 영관이 형, 출전을 시키지 말든가 그러면. 영관이 형은 알 거 아니야. 말이 안 좋은 거. 말이 안 좋지도 않았는데 좋았는데 안 뛰었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러면. 무슨 이게 능력마야. 돈 빨아먹는 기계지. 저는 1번만 아이스마린을 놓고 하겠습니다. 1200m라는 적정 거리기도 하고 단독 선행이죠. 얼음공주가 해방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순발력이 빠르기 때문에. 하지만 아이스마린은 선행을 주도권을 쌓으면서 잡아버리면 절대 밀릴만한 마필이 아닙니다. 1번 마필을 놓고 하고 싶고요. 8번만 아메리칸 파워도 데뷔한 이후에 2연승을 질주하고 있는데 이 걸음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상당 부분 기대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8번을 놓고 할까 1번을 놓고 할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1번을 놓고 하는데 5번 유로파, 8번만 아메리칸 파워 두 마리만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닌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7번 아데레봉? 근데 이건 별거 없어 이건 솔직히 말해 따라가면. 지난번에 선행 가니까 그렇게 뛴 거지 선행도 못 나가는데 전기가 꼬여버리면 이런 말들은 잘 안 뛰어요. 3번 블루타임도 매번 그렇고. 차라리 2번은 투트랙터가 더 무섭다. 전기가 워낙에 자유로우니까. 1번 놓고 5번, 8번. 혹시나 2번. 1번, 8번으로 이빨 때릴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유로파는 쳐오든 말든. 재성 누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유로파가 씩씩하게 쌍대가리 올 겁니다. 올 수 있죠. 그렇게 뛰는 말이니까. 정말 짜증나네. 자, 8경주입니다.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한대간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오늘 뭐 부산 경마의 마지막 경주기도 하고요. 제주가 워낙에 많으니까 나 제주 경마도 방송을 해버릴까. 자, 한대간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마지막 승부처로 가져가는 이유는 이 성장세가 상당히 가파른 마필들이죠.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자고 일어나면 우리 애가 커 있다. 뭐 이렇게. 저도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우리 국민학교라 불렀지. 전 반에서 1, 2번만 주로 했습니다. 1번, 2번만 맨날 앞자리에 앉아서.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14cm가 컸습니다. 14cm가. 정말 놀랍게 성장을 했죠. 지금 키가 그 키예요. 그 이후로는 안 크더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마필들도 지금 현재 2등급의 마필들인데 2등급까지 파죽의 상승세를 기록한 마필도 있고 현 등급에서 약간 정체된 마필도 있습니다. 터지면 2등급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 경주는 결코 만만하게 볼만한 경주는 아니고요. 군마 슈퍼철인이 너무나도 압도적인 인기를 끄는데 저는 5등만 원에도 없습니다. 슈퍼철인. 올 수 있죠. 왜 올 수 없겠습니까? 자, 한대건 이번 8경주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들의 능력은 한대건에게 맡겨라.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은 메인 승부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경주까지 한번 승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6년 12월 30일 금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자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승부처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너무 짧다. 8경주만 하니까. 자, 2경주, 5경주, 8경주 부산 경마의 승부처고요. 그중에 5경주는 한대건의 초특급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5경주, 8경주, 10경주 제주 경마, 케찹 소스로 하는 소스 경마 5, 8, 10. 내가 그렇다고 해서 케찹 소스로 하니까 또 신고 들어갈라. 저 그냥 조교를 보시고 현지에서 예상하시는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돈을 벌어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제주 경마는 날고긴다는 다른 분들 거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부산 경마만 함께 해주십시오. 자, 부산 경마 2경주, 5경주, 8경주, 특히나 5경주 초특급 메인 승부처. 그리고 제주 경마도 매경주 음성 녹음하고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토요일 경마 부산 15개 경주. 궁금하시면 클릭하시고 찾아주십시오. 한대건 씩씩하게 다시 녹화 시작하겠습니다.